네, 우선 답을 맞춰볼게요. 바꿔주세요, 서로. 동영상을 보는 학생은 독서 퀴즈를 먼저 풀고서 다 푼 다음에 답을 맞춰봐요. 동영상을 잠깐 껐다가 풀고서 다시 맞춰보기 바래요. 1번 어머니의 초상화 목걸이, 목걸이 다 맞게 해요. 2번에는 4번, 3번에는 온화함이죠. 따뜻함, 화목함 이런 것도 맞게 해요. 행복함? 예, 그럼 맞게 해요. 4번은 가난이죠. 5번에는 글 혹은 문자. 6번에 5번. 7번에는 혈통. 8번에는 전능한 신과 피조물이 싸우는 모습이 자신의 처지와 비슷해서. 9번에는 동반자가 돼 여자를 만들어 달라. 이거죠. 10번에는 2번이 되겠어요. 맞은 개수 체크해서 돌려주세요. 맞은 개수 얘기해주면 돼요. 민기 5개. 민준이 7개. 시우 5개. 다혜 6개. 통과는 7개예요. 통과를 못한 학생은 숙제가 있어요. 다음 시간까지 틀린 문제 정답이 이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프랑켄슈타인 책에. 거기에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지를 체크해 오면 돼요. 페이지랑 페이지 써오고 답 써오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알았죠? 함께 보죠. 현진이 미안해. 이미 다 체크를 안 해. 네, 같이 보죠. 1번 윌리엄이 살해당한 날 유스틴이 입고 온 옷에서 발견된 물건은 어머니의 초상화 목걸이죠.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죠, 유스틴이? 살인자로 몰렸어요. 그렇죠, 누명을 썼죠. 그런 거면 대단히 성공적으로 괴물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잘 쓰는, 그렇죠? 2번 빈칸에 들어갈 단어. 진정하고 내 말을 들어라 프랑켄슈타인. 자기의 피조물이 이렇게도 외연하는데도 귀를 막을 작정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너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창조한 나는 처음에는 선한 존재였다. 내 영혼은 사랑과 박애로 빛났었다 해서 4번이에요. 박애가 뭐죠? 박애. 박애는 그러죠. 항상 이제 그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기독교라면 이제 천주교 그 개신교 다 포함하는 그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 박애주의라고 그러죠. 넓을 박자의 사랑의 극자예요. 널리 사랑한다는 의미. 3번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 나는 잿더미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내가 보았던 것들을 되새겨 보았다. 내게 가장 큰 인상을 남긴 것은 그들의 온화함이었다. 어찌 보면은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눈이 뜨자마자 이거 만든 사람은 도망가 버리죠. 그렇죠? 무시무시하고 네, 그렇다고. 근데 항상 그래요. 보면은 이 프랑켄슈타인 다음에 보면 4번에 보면은 음식 훔쳐먹는 일을 그만두는 거는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자기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죠. 근데 그런 걸 아는 어찌 보면은 이번에 나온 것처럼 사랑과 박애로 빛났었던 존재일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그 오두막에서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사람들이 경악을 하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아마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차별 없이 어찌 보면 대해줬다면은 그렇게 끔찍하게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겨우내 오두막 5번 근처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죠. 하나는 인간의 말이고 하나는 글자를 익혀서 이제 책을 읽게 되죠. 그래서 6번에 접한 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5번 연금술사는 프랑켄슈타인 책이 나온 이후 한참 후에 나온 책이에요. 1988년인가에 나온 책이고 이게 언제 나왔어? 하여튼 이거가 아마 19세기에 나온 거니까 1800년도에 나온 거니까 1800년도에 나왔죠. 1818년에 나왔네요. 당연히 연금술사가 언급될 리가 없죠. 7번 프랑켄슈타인의 피조물은 오두막 집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인간사회의 사회제도 재산의 분배 문제, 막대한 부와 가능, 계급, 가문, 혈통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가장 충격을 준 거는 혈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자신은 가진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죠. 8번은 가장 인상 깊었던 이유 신라권은 전능한 신과 피조물이 싸우는 모습이 자신의 처지랑 비슷하게 느껴져서 인상 깊었다고 책에 나오죠. 9번 프랑켄슈타인의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요구한 약속은 같이 살 여자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동반자가 돼 여자를 만들어 달라. 어찌 보면은 그 괴물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평생 외롭게 어디 사람 얼굴 한번 드러내지 못하고 외롭게 살았는데 그나마 하나의 요구가 그거였어요. 자신의 동반자를 만들어줘서 자신은 인간들을 피해서 숲속에서 살겠다는 거였죠. 근데 안 해주죠. 안 해주는 이유가 10번에 1번, 3번, 4번, 5번이에요. 답은 2번이고요.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이고요. 우선 두 피조물이 서로 싫어할 수 있고요. 일신의 안녕을 구하기에 인류 생존에 위협한 이기적인 인간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요. 프랑켄슈타인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들이 자선이 지상에 번식해 지구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을지도 모르고요. 죽음과 불행을 보고 즐거워하는 악마를 또다시 세상에 풀어놓을 수 없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이런 거 보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건 프랑켄슈타인은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이런 일을 괴물을 만드는 일을 했지만 굉장히 도덕적으로 굉장히 어찌 보면은 우리 일반인 같으면 아예 그냥 뭐 그러면 좀 어때 하고 생각하겠지만 어, 여기 보면은 그렇죠. 그 3번에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 이기적인 인간으로 여겨질 수 있고 항상 이런 이 이기적인 지구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어떤 책임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어찌 보면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럴 만도 한데 자기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애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고 자기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하고 싶을 텐데도 어떤 책임의식 때문에 결국에는 피조물을 찢어버리죠. 그 만들다가 작업을. 그런 거 보면은 프랑켄슈타인의 성격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요거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글을 쓰기 전에 한번 요거를 먼저 읽어보고 써봅시다. 교재 78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78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네, 같이 볼까요? 네, 78페이지의 그 사진 보이죠? 이 사진은 상까지 탈 뻔했대요. 2023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에서 1위에 선정됐는데 수상을 거부했다 그러죠. 왜냐면 요거는 AI가 만든 거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는 뭐 사실상 특별히 안 될 수준이 왔어요. 그렇죠. 뭐 이런 사진뿐만이 아니라 음악도 작곡하고 소설도 쓰죠. 곧 있으면 영화도 찍을 거라 그러고 뭐 그림도 그리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죠 AI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과연 이 AI한테는 저작권을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AI가 만든 것도 저작권을 갖는가? 어찌 보면은 AI가 만들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이 만든 사람한테 저작권이 돌아가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자동적으로 뭐 창작해주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그걸로 개발한 거는 저작권이 이제 그 사람한테 가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이라고 현행법상 나와 있다죠. 그러니까 또 인정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요즘에 생성형 AI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이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상당히 참 재밌어졌어요. 과거에는 이제 AI가 발달하고 그러면은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들이 어찌 보면 가장 단순하게 손으로 하는 직업들이 가장 먼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들은 다 로봇으로 대체되고 이럴 거라 생각을 했죠. 근데 오히려 가면 갈수록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들이 머리 쓰는 직업인 것 같아요. 이제 AI 변호사, AI 의사, 뭐 AI 온갖 종류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직업군들을 AI가 대체할 것 같다는 예상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왜냐하면 유지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필요하겠지. 근데 오히려 이런 육체 노동 말고 머리로 이렇게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직업이 위협받고 있는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그러면 AI도 학습을 하는데 얘네들은 돈 내고 학습했냐? 기존의 저작물들을 가지고서 학습을 했는데 이런 거에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어, 그래서 AI를 이게 가짜냐 진짜냐. 그리고 이 창작이란 무엇일까? 그러면 도대체 인간이 창작한 것과 AI가 창작한 건 무엇이 다를까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지능이 무엇인지, 인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쓸 그 주제는 106페이지에 있어요. 가보세요. 106페이지에. 네. 지적재산권이란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어떤 것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알아내거나 새로운 상품을 디자인하거나
상품의 새로운 기능을 개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저작권 같은 경우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커다란 범주의 하위 범주라고 보면 되겠죠. 지적재산권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방송 등의 예술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져요. 이것을 저작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발명, 디자인, 상표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화, 음악, 미술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통틀어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지요. 그럼 우리가 쓸 주제는 이거예요. 만약 내가 만든 AI 로봇이 스스로 음악을 작곡했다면 그 음악의 지적재산권은 나에게 있는지 AI 로봇에게 있는지 반드시 프랑켄슈타인의 내용을 예로 들어 이야기하시오. 그렇죠? 한번 그 생각을 해봅시다. AI를 이런 문제에 접근할 때는 AI가 창작한 게 어느 수준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AI가 단순히 정말 굉장히 단순한 수준의 컴퓨터 프로그램 정도다 라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 그런 건 어떨까요? 이 정도. 그래서 지금 사진을 넣어서 사람을 없애줘 하면 사람을 없애주고 배경만 남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정도의 충분히 수준이 왔어요. 그러면 그런 사진의 저작권은 AI한테 있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예를 들어 요즘 핸드폰에도 배경 지우고 뭐 하는 기능들 다 있잖아요. 사진에. 그런 기능을 AI 스스로 해준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죠. 아이폰을 쓰면은 아이폰의 사진들을 모아서 자기가 영상을 구성해줘서 뭐 하는 거. 뭐 갤럭시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주제별로 사진 모아가지고 동영상하고 해서 이렇게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죠. 그런 걸 만들어줬을 때 이거의 저작권은 그러면 이 핸드폰이 갖고 있느냐? 좀 아닌 것 같죠, 이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 AI를 만들었는데 그 AI가 이제 사람과 같은 인격을 갖는 굉장히 고도로 발전된 체계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감정도 느끼고 스스로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과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 얘가 창작한 것을 내가 과연 저작권을 갖는다고 말해야 될까? 그렇게 따지면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만약 내가 갖는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을 만든 사람은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술 작품을 만들면은 부모님이 직접 재산권을 갖느냐, 저작권을 갖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죠. 내가 AI를 만들었다고 해서 인간과 같은 AI를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과연 그거를 저작권을 가질 것인가? 그렇다면은 어떠한 기준에서 얘한테 저작권을 부여하고 어떤 기준에서 안 부여할 것인가? 아마 그거에 대한 기준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AI가 과연 인격을 갖는가의 문제일 거예요. 인격을 갖는다면 그 인격에 합당한 권리를 가질 거예요. 그러면 AI가 인격을 갖는다는 건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해 봐야겠죠. 인격을 갖는다는 게 무엇일까? 과연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고하고 자유의지를 갖고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인격일까?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어떠한 우리가 인간의 DNA를 가져야지만 인간이 될까?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어쩌면 법적으로는 인간의 DNA를 가진 사람을 모두 인간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정말 파렴치한 범죄라도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권을 갖는다고 우리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어쩌면 생물학적인 DNA가 인격의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충분 조건일 수도 있죠. 반면에 아니다. 그러면은 인간만큼 굉장히 뛰어난 생명체가 있는데 그러한 생명체한테는 인격을 줄 수 없냐.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인간과 별 차이가 없는데 다만 만들어진 거는 인간의 DNA는 아니고 예를 들어 기계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얘는 인격을 갖지 않는다고 말해야 되느냐. 애매해지죠? 그러니까 인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짧은 글을 쓰면서 이거 다 고민하면서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논의들을 한번 배경 논의들로 생각하면서 글을 한번 써보세요.